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객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상간자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남편이 상간녀와 완전히 끝났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완벽하게 납작 엎드리고 아내 비위를 맞추고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했어도 실제로는 끝나지 않고 뒷구녕에서 연락을 하고 있었던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간녀에게 당분간 와이프 비위 맞추고 진정을 시킨 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몇 달간만 절대로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줘 라고 요청을 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위를 맞추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남편을 온전히 믿고 있다가 몇 개월 뒤에 다시 그들이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아내분들이 더 괴로워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들을 모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녀와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상에 100%는 없잖아요. 하지만 상간녀와 완벽하게 끝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상간자와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을 오픈하지 않는다. 들키고 나서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거나 여전히 패턴이나 지문으로 잠그고 아내에게 오픈하지 않는 경우는 숨길 것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끝났고 구린 짓을 하지 않는다면 숨기거나 비밀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거리들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의 비번을 알려주거나 패턴을 풀어놓고 아무 곳이나 휙 던져놓습니다. 두 번째, 일상 루틴이 변함이 없고 일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바람을 필 때 그들 참 많이 바빴습니다. 약속도 많고 일정도 많고 주말에도 기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끝나면 상간녀와 함께 했던 그 많던 일정과 약속들이 휘리릭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퇴근하고 땡돌이가 되어서 곧장 집으로 오기 바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 돌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도할 때와 일정이나 루틴들이 동일하거나 한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끝나면 항상 아내에게 먼저 자신의 일정을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친구 누구누구랑 어디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선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오늘 누구 만났냐, 뭐 했냐라고 추궁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 일정을 미리 공유하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눈치를 보고 조심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죠. 세 번째, 외도할 때와 눈빛이 똑같다. 바람을 필 때는 뱀눈깔이 되어서 사악한 눈빛으로 변하게 되고 아내가 하는 행동 일거수일투족에 다 태클을 걸거나 비아냥거리기 일쑤입니다. 상간녀와 끝났다면 불안하고 흔들리는 눈빛을 보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듯한 혼이 빠진 듯한 멍청한 동태 눈깔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도파민이 빠져나가면서 멍한 눈으로 있는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람 필 때와 다름없이 똑같은 눈빛이나 행동을 한다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랄 발광을 한다. 아내가 외도 사실을 안다고 추궁을 하거나 종용을 할 때 참지 않고 더 지랄 발광을 합니다. 방구 낀 놈이 썽을 낸다. 옛날 속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보면 아내분이 바람을 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고만장합니다.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노래 아시나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둘이는 화가 나서 왕왕왕. 홀쭉이랑 뚱뚱이 노래인데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옛날 노래입니다. 바람을 펴서 집안이 이 꼬라지가 되었는데 바람을 핀 개쓰레기 짓을 한 남편은 오히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지랄 발광을 합니다. 안 끝난 거죠.
끝났으면 꼬랑지 내리고 조용히 입 다물고 I'm sorry, 미안하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취하를 종용한다. 취하 종용이라 말로 상간녀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고 정서적으로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간녀를 보호하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온갖 협박을 하거나 아내를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 여자 불쌍한 여자야.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 된 건 다 나 때문이야. 소송하면 나도 그쪽에서 상간남 소송을 당할 수 있어. 회사도 잘리고 쪽팔려서 못 다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아이들도 알게 될 거야. 그냥 취하고 조용하게 넘어가자.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야. 또는 너 취하 안 하면 생활비도 끊을 거고 집도 나갈 거야. 야,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 정말 온갖 말로 아내분들을 설득했다가 협박했다가 해유하기도 합니다. 이때 소송을 취하는 아내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곧 후회를 하고 다시 소송 준비를 합니다. 그 아내분들이 저에게 전화 상담을 하면서 하는 말, 캔디님, 취하를 안 하면 남편이랑 사이가 더 나빠지고, 제가 독하다고 더 질려할까봐, 그리고 남편이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취하를 하고 나서 보니 숨어서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둘 사이가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취하를 종용하는 건 정말로 상간녀에 대한 마음이 큰 것이고 이럴수록 더 소송도 하고 타격을 주어야 둘 사이에 금이 가고 개싸움이 나야지만 불륜관계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분들, 제 부탁 하나 할게요. 제발 취하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속이 문드러집니다. 제가 취하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캔디 너 아무리 그래도 내 남편은 달라.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 침묵으로 일관한다. 침묵하는 경우가 가장 헷갈리는 경우이고 가장 사악한 경우인데요. 남편의 의중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내들 입장에서는 상간녀와는 끝났는데 내가 너무 난리를 쳐서 남편이 입을 닫았나? 아니요. 안 끝나서 저러는 겁니다. 뒤에서는 상간녀와 머리를 열심히 굴리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묵묵하게 상간녀 소송에서 피고인 상간녀 입장을 도와주는 사실 확인서를 적어주거나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자료를 건네줍니다. 상간녀가 끝났다면 미안하다라고 하고 아내 눈치를 살피기에 바쁩니다. 저희 남편은 원래부터 과묵하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 없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요. 상간녀랑 같이 대화하는 거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셨다면 그런 말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무건수행하는 스님인데 상간녀와의 대화에서는 천상유수로 말을 하고 촉세인 남편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속이 시커먼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상간녀와 끝나고 바로 잠자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짐승처럼 본능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마음이 가야지만 섹스가 가능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내분이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경멸하는데 그런 상대 여자에게 성욕이 생기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성관계를 외도 상황 이전에 원래 했던 그 횟수만큼 원래 패턴대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방도 같이 사용하지 않고 건넌방에서 또아리를 틀고 섹스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간녀와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상간녀가 있거나 아내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완전히 돌아온 남편의 경우에는요, 아내에게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상금도 넘겨주고 집 명의도 넘겨주기도 합니다. 생활비를 자신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예 생활비를 끊고 아이들 교육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곳에 돈의 쓰임이 있거나 아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입니다. 아내와 함께 같이 살아갈 의지가 있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다 오픈하거나 경제권도 넘겨줍니다. 아홉 번째, 가출을 한다. 당신은 힘들어하니까 내가 옆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우리 서로 떨어져서 서로의 소중함을 느껴보자. 그렇게 지내보자. 그러면 서로가 소중한 것
대해서 더 깨닫게 되고 나도 반성의 시간을 혼자 가져볼게 라고 하지만 아내와 회복을 원하는 남편이라면 집에서 나가라고 발로 차고 꺼지라고 해도 절대로 안 나가고 그냥 버팅깁니다. 가출을 한다는 건 상간녀와 자유롭게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10번째, 이혼 소장을 보낸다. 정말 바보 같지만 그 시절 이혼 소장을 받은 저는 그래, 상간녀와는 끝은 났지만 내가 너무 분노하고 난리를 쳐서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혼 소장을 보낸 걸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혼한다고 난리를 쳐도 이혼 소장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유책 배우자가 막 이혼하자 막 해도 소장을 실제로 보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소장을 보냈다는 건 실행을 한 거고요. 상간녀와 끝나지 않아서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외 나머지 10%는 어떤 경우일까요? 외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아내와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먹고 결혼 생활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 말하기 싫은데 정말 저 같은 경우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럼에도 제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바람핀 사실을 알고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해서 하는 행동도 못 받아주고 자신을 공경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피해 본 것만 생각하는 인간들은 진짜 의리가 없어도 너무 의리가 없는 인간들이고 피해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1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제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이혼 소송을 제가 기각을 시켰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 판결문 주문에 판사님의 의견도 동일했어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주고 배려해 준 부분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기각이 됐거든요. 이혼 소장을 보낸 배우자와는 소장을 받은 우리 배우자들은 그 받은 날 상대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솔직히 완벽하게 빼고 버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요즘에 드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바람도 지 맘대로 피고 이혼도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기각으로 버티시는 건 사실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회복을 기대하고 기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그런 기대와 마음을 빼셔야지만 오히려 유책 배우자들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기면 놓고 싶고 놓으면 당기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실제로 이혼 소송을 걸고 기각시키고 항소를 하고 기각시키고 한 경우 있거든요. 단어는 못하겠어요. 완전히 회복해갖고 막 잘 사는 경우는 사실 지금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솔직하게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잘 살게 되면 상담 신청을 거의 멈추세요. 그러니까 그 후단은 모르지만 그런 과정 겪고 나서 남편이 이제 가까이 와서 만나는 횟수들도 늘어나고 사이가 좋아지고 여행도 가고 뭐 이런 경우는 듣긴 했는데요. 여튼 그렇게 같이 여행을 가고 잘 지내더라도 그 소장을 보낸 인간에 대한 마음은 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상간자와 끝나지 않았다고 의심해야 하는 상황 10가지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게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되게 크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객관화입니다. 한 발을 빼서 지금 나의 상황을 다른 마디님들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필요합니다. 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간다 마이웨이. 오케이, 마이웨이 좋아요. 근데 본인만의 생각에 빠져서 해결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될 상황인데도 억지로 고집 피우고 거기서 고통스러워하고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